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마지막 설문조사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설문조사들은 투표를 안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제 H채널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 위에 이렇게 커뮤니티가 뜹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이 커뮤니티를 클릭하시면 그 전에 있는 총 5개로 지금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나머지 것들 투표를 안 했다라고 하시면 나머지 내용들 보시고 투표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이제 몇 분 빠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몇 분 빠지신 분과 좀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까지 내용 포함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 내일 정오까지 설문조사를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각 설문조사별로 예를 들어서 각 설문조사별로 1등을 한 그 이름들만 뽑아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승전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이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이렇게 여기 이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 바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을 오늘 좀 짧게 찍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보시면 지금 이제 일단 8,347달러를 찍고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좀 4시간 봉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쌍봉의 모습이 나왔고, 이 4시간 봉 15이평선이 꺾이면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앤숄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아마 7,500달러를 넘지 못하고 빠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7,500달러 여기서 이제 이 15이평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쏟아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일단은 물론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락이 나올 수 있고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올라왔던 5,600달러와 이 8,300달러의 중심값인 지금 6,900달러, 이 6,900달러를 먼저 깨고 완전히 깨고 이탈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하락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4,200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3월달에 보시면 이때도 이제 이렇게 급락하고 횡보하다가요, 또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주고 역회된 숄더에 머리를 만들어주고 또 이제 또 횡보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급락이 나오고요, 계단식으로 빠졌죠. 이런 패턴이 이제 계속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5,600달러, 이 5,600달러를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승 채널이긴 한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돌파를 했죠.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도 일단 이걸 올리고요, 이렇게 채널을 그려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빠진 것처럼 보이는 이 하락에서 일단은 저점을 높였습니다.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지금 이 상승 채널 안을 따라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예, 이거는 6,900으로 내려주고요. 네,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지금 보셨던 그 전에 두 번의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저항을 돌파했던, 보시면요, 이때 4,200달러 돌파할 때도 이렇게 상승 채널 만들고 돌파해줬고요, 5,600달러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들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만약에 이 8,300달러를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 8,300달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이 채널 여러분들
채널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상승 채널이 이렇게 넓어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이제 변동성이 점점 커졌다. 상승을 하면서 그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상승 채널을 만들 때 변동성이 커졌고,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하락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많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이제 하락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도 이 패턴이 다시 이 채널 안에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하락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당연히 이 4월 9일하고 5월 9일에서 숏 물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패턴이 다시 여기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이 상승 채널 안에서도 숏 물량이 늘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상승 채널의 이 하단부, 이 추세선,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관점 자체를 상방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오늘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일단 수일 내로 암호시장 대형 뉴스 발표 예정입니다. 조심스러워서 이제 시그널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내용은 아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아도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그널만 보내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대형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악재는 아니고 당연히 이제 좋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다리면 되겠죠. 기다리면 될 것이고, 아마 그 대형 뉴스, 수일 내로 발표될 대형 뉴스와 맞춰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그 부분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그래도 좋은 일단 내용을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영진님이 써주셨고, 방금 회사 근처의 커피집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결제 기기를 설치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6월부터 결제 가능하다고 하네요.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처럼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000명님이 올려주셨어요. 아래 링크는 리플이 $10,000로 디자인된 이유에 대한 근거를 설명한 외국 유튜브 설명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전세계 인구 감안하여 디자인된 리플의 치밀한 미래 전략적 구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이 영상을 제가 보니까 영상에서 이제 이 내용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마크 필립이란 분이 XRP는 이제 $10,000로 설계가 되었다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내용은 이거 같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2017년 XRP는 75억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아름다운 그녀님이 XRP가 우리나라 원화로 1,000만 원을 앞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마 그 부분도, 그 아름다운 그녀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도 이 $10,000 이 내용과 이제 맞물려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약간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좋긴 하지만 지금 이제 가격이, 사실 리플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잘 아는데 뭐 사실 지금 뭐 10,000원만 간다고 해도 엄청 이제 비웃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뭐 저도 이제 내심 좋긴 하지만 일단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XRP가 만들어질 때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됐다. $10,000로 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됐는데, 그 이유로 이제 제시한 부분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인구와 이 XRP 개수, 그리고 XRP가 보시면 XRP 이제 최소 단위가 이제 소수점 6번째 자리인 그 드랍입니다. 드랍이고, 그 드랍 단위로 이제 만든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어떤 0.31달러의 가치를 만약에 리플이 0.31달러로 가치에서 머무른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소수 6자리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과연 그렇다고 하면 소수 6자리까지 이 XRP를 만든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그 가치가 $10,000까지 가서, 그 $10,000까지 갔을 때 그 1달러가 마지막 드랍과 어떻게 보면 맞물리도록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사토시 단위 소수점 8자리까지 해서 사토시로 쓴, 그게 결국에 비트코인이 최소한 1억 원은 갈 것이다, 이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셨고요. 지금 이제 리플 50% 상승이 있은 이후에 예전에 이제 2018년도, 2017년도 말, 2018년도 상승해서 리플이 50% 넘는 상승이 총 몇 차례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짚어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기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말에 리플이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던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한번 뭐 30%는 뺄게요. 이것도 꽤 큰 상승인 건데 50%에 가까운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는 거 포함해서요. 두 번, 그리고 세 번이요. 세 번인 것 같아요. 제가 빼먹은 게 있나 모르겠는데 세 번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중간중간에 뭐 14%, 28%, 그리고 또 여기도 13% 이런 상승들이 꽤 있습니다. 뭐 6% 이런 상승 다 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10의 자리 이상 넘는 상승도 포함한다고 하면 한 6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일단 리플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런 큰 상승이 50% 넘는 상승은 한 3번 정도, 그리고 10%가 넘는 상승은 총 한 6번 정도 있었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50% 넘는 상승이 이제 한 번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만약에 리플이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하면 아직도 저는 이제 더 많이 남았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죄송합니다. 다음으로요, 코인 참수님이 SK텔레콤 송금 서비스 관련 뉴스입니다. 전화번호로 바로 송금 가능하다던데 이거 왠지 리플렛 기술인 듯 느낌적인 느낌. 서비스 보급 후 XRP 블록체인으로 전환해서 송금 시마다 2일 XRP 송금 수수료 챙기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 기사를 클릭을 해서 보니까요, 지금 계좌번호를 몰라도, 지난번에 계좌번호 몰라도 휴대폰 번호 알면 돈을 보낼 수 있다. 5월 17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핑크라는 이제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아마 뭐였죠? 그 우리은행에서 했던 그 신청했던 그 뭐죠?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그거 해제하는 부분에서 이 핑크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핑크 업체가 결국 이제 상대방의 어떤 계좌번호가 아니라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난번에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대시가 뭐 전화번호에서 문자로 대시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바로 암호화폐를 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뭐죠? 카카오톡에서 베리, 제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앱이고, 비트베리였나요? 비트베리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면 그 전화번호를 찍고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앱을 깔고 다시 그러면 그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 핑크라는 회사를 들어가 보니까 해외 송금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이 핑크에 해외 송금을 가 보니까 일단은 이게 만약에 우리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이었으면 거의 100% 저는 이제 XRP와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KB 하나은행 시스템으로 송금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게 XRP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경호님이 시총이라는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리플 현 시총이 얼마인데 그때처럼 상승시키려면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데, 아마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제 영상을 계속 아마 최근에 이제 이 구독을 누르셨든지 아니면 조회를 해서 들어와서 이제 영상을 보신 분 같은데, 이 얘기는 계속 이제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주식 투자 관점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시총을 보면, 야, 이게 과연 이 리플사 이게 시총이 과연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시총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돈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XRP가 하려는 것은 그 리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돈이 얼마만큼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 리플 XRP가 그 돈에서 얼마만큼 차지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XRP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사이트 하나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혹시 이제 최근에 보신 분들 중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마 제 영상을 예전부터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democracy.info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금 베이스 머니가 28조 달러고요. 그리고 뱅크 머니가 50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돈 78조 달러니까 거의 뭐 한 8경이 넘는 돈이에요. 8경이 넘는, 뭐 8경에서 한 9경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 돈에서 만약에 리플 XRP가 10% 볼륨만 차지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8천조 9천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XRP가 볼륨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화폐로서 어떤 그 달러를 대체하는 화폐로서 얼마만큼의 볼륨을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리플이 뭐 이런 해외 송금이라든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결제, 그리고 이제 게임 시장까지 들어가서 게임 안에서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받을 때 그런 돈들까지 결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EJAI님도 비슷한 내용을 써주셨어요. 리플 시총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셨고, 이제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코인 참수님이 리플의 큰 그림은 좋은데 $1 차트와 거의 흡사하네요. 우울한 대한민국이 예상되니 씁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크립토 매니아님이 XRP 패깅될 스테이블 코인 USDX의 등장이 의미심장합니다. XRP 예치 시 이자로 지급할 용도인지 앞으로의 행로가 매우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돼서 뭐 XRP를 맡겼을 때 그 맡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 담보로 XRP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그 돈을 지금 달러에 패깅된 어떻게 보면 이제 USDX로 뭐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XRP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 XRP 맡긴 것에서 일정 부분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어떤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그 변동성까지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는 돈을 필요로 할 것이고 누군가는 본인이 갖고 있는 XRP를 팔기는 싫고 이거를 그냥 담보로 맡겨놓고 일정 부분 내가 기간 동안만 돈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다시 돈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자를, 또 누군가는 이제 그거를 맡겨서 또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메리카 놈님이 써주셨고, 절친이 직장 그만두고 벌써 몇 개월째 쉬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코인 이야기를 하니 다단계나 사기로 취급하더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마 야, 얘가 지금 나를 이상한 데로 끌어들이려고 나한테 지금 이상한 코인을 또 소개를 시켜주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이상하게 보고요. 아이 있는 가장이라 진심 걱정돼서 말한 건데 괜히 말한 것 같네요. 지인들에게 추천할 땐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ROTC 동기분들 만나서 말씀드렸다고 하셔서 제 경우를 써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카노님도 이제 ROTC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제 ROTC 출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갑고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언 팡님이 써주셨어요. 평소에 원화 차트 보면서 거래하다가 비트를 조금 가지고 있어서 어제부터 BTC 차트를 보면서 리플로 교체 매매하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비트랑 알트들 10% 이상씩 빠지고 있는데 리플 사토시 차트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어째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사토시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토시라는 게 결국에 이제 BTC 마켓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원화 마켓에서 거래를 합니다. 원화 마켓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준은 그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기준은 원화가 될 것이고요. 그 원화에서 그 뒤에 있는 원화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모에 원화가 들어가고 분자에 각 암호화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사토시 BTC 마켓은 뭐냐면 분모에 비트코인이 들어가고요.
분자의 그 해당 알트코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뭘 가지고 그 해당 코인을 평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화마켓에선 다 빠질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빠지고 해당 알트코인 리플도 빠지고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리플은 1% 빠졌는데 원화마켓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3% 하락을 했다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리플은 비트코인 대비는 올라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토시 마켓에서 아까 BTC 마켓에서 리플은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반대로 이제 둘 다 상승했어요. 리플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갔어요. 근데 리플은 5%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뭐 3% 올라갔습니다. 둘 다 상승했지만 또 이번에도 리플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리플이 사토시 마켓에서 올라간 걸로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리플이 BTC 마켓에서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보다 덜 올랐거나 비트코인보다 원화 마켓에서 더 많이 빠졌을 때, 그때 BTC 마켓에서 리플이 이제 빠진 것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탈님이 써주셨고요. 비트 스탬프 6,100달러까지 다녀왔네요. 아마 그래서 이제 조정을 6,100달러로 하니까 한 26% 정도 조정받은 걸로 이제 보이던데, 쉬운 김파이님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이게 전 거래소가 모두 6,100달러를 찍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실제 그 가격을 찍은 게 되겠죠. 근데 한 개 거래소에서 이렇게 특이한 어떤 가격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그 해당 거래소에서 누군가 주문을 잘못 넣었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끔 수량하고 이제 가격을 반대로 입력해서 매도 주문을 넣거나 반대로 입력해서 매수 주문을 넣을 경우에 가격이 왜곡돼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이 보통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잘못 주문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량 주문, 뭐 비트코인을 5,000개를 매도를 할 건데 5,00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5,000달러 주문을 5,000달러에 뭐 매수 주문을 넣고 수량은 10개를 넣는 건데, 그걸 반대로 입력하는 거죠. 근데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격이 왜곡돼서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증권에서도 주식 주문에서도 기관들이 가끔 그런 식으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문 숫자와 그 해당 주식의 이제 가격을 반대로 입력해서 잘못된 어떤 주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좀 목이 오늘 좀 아파서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작아서 제가 크게 이제 얘기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투표를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냐면, 오늘 이제 제가 그 투표 참가하신 분들 중에 그 추가로 제가 설명 못 드린 분하고 추가로 하신 분들 4분만 소개를 해드리고, 이분들도 투표를 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 중에서도 1등 나온 거를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티서님이 지난번에 거의 처음으로 이거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빼먹고 넘어갔어요. 우리 이제 곰보배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곰배님들, 우리 회원님들 곰배님들 어떠냐, 그래서 곰보배추 또는 이제 곰배님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 매니아님이 하모니 조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수형, 그래서 하모니즈 추천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한용수님은 한과 우리 해서 한우리, 이것도 의미가 괜찮은 것 같아요. 더글라스님이 hsub 해서 헤이섭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다 읽으면 hsub 하면 너무 길으니 그냥 헤이섭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섭은 서브스크리버의 구독자를 영어 약자로 해서 섭이라고 하셨대요. 헤이섭, 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분 내용도 오늘 최종 투표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분들 것도 같이 포함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